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제이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성인이 된 딸 때문에 힘든 직장인입니다. 딸은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속을 뒤집어 놓았고 성인이 되면 나아지려나 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네요. 물건이나 옷 정리 절대 못하고 휴대폰 연락은 두세 번 뒤 한참 뒤에 연락 오고 주의를 주어도 귀담아 듣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기차 시간, 학교 시간 늦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저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시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막말까지 합니다. 시끄럽다. 초딩이야? 그렇게 한심한데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글로 쓰려니 다 표현이 안 되는 심정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엄마가 못났다 해도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사연자님 정말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답답함, 막막함 이런 게 느껴지죠. 이게 성인 자녀와의 갈등인데요. 요즘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식이 성인이 됐는데 저대로 사회 나가면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아. 집에서 부모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안 갖춰. 지금이라도 사람 구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사연자님이 힘든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야기의 초점이 흩어졌는데 잘 보면 사실 고민이 두 가지예요. 자식이 자기 앞가림 못하는데 훈육도 안 듣는 거. 자식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걸 나눠서 오늘 저랑 같이 고민해 볼게요. 먼저 자식이 자기 앞가림 못하는 문제, 이거 생각해 볼게요. 이건 습관 문제거든요.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늦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잡아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사연자님 세대인 분들이 윗세대에서 받은 대우 때문에 내 자식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전후에서 감정 코칭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됐거든요. 감정 코칭이 뭐냐면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양육을 하는 건데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수용해주고 그 아이가 그 감정에 이름 붙일 줄 알게 해주면서 정서지능이 올라가게 돕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계 거물인 존 가트먼 박사가 1997년에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그 시기에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교육이나 양육 태도에서 공감이라는 게 그렇게 화두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자라는 애들은 엄청 행복하겠구나.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개념이 도입되고 이제 부모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육아 태도가 그 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존 가트먼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그 개념을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요즘은 이런 양육법이 다들 너무너무 익숙하시죠? 철수가 과자를 마음껏 못 먹어서 화가 나는구나. 그래도 물건 던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감정 코칭 이론에서 다 나온 거죠. 이 무렵부터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체벌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부터 단호한 양육 태도가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정 읽어주는 거하고 엄하게 교육하는 게 대립관계가 아니거든요. 원래 부모는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돼야 해요. 원래 저는 콩 심으면 콩 난다. 이 말을 확신 있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를 그대로 닮는다. 아이가 이상하면 틀림없이 부모도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자녀 태도가 부모한테서 배우는 게 맞긴 맞는데요. 이게 살면서 보니까 정말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긴 시간 지켜봐서 부모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교양 있고 도덕적이고 그런 분들인데 자녀들이 염치 없거나 태도가 너무 나쁜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여러 케이스를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너무 순한 성격이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모가 애한테 지면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기 쉽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될 때가 많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엄격하게 규칙을 가르치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식으로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원래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고 어른들한테 통제될 때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 순한 부모들 특징이 자신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엄격한 것 같은 말투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애가 그 말을 안 들어도 페널티가 없으면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을 점점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한 성격인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 때 너무 귀엽고 막 안쓰러우니까 습관을 못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귀엽고 아기새 같고 그럴 때 그때 못 잡아주면 그냥 교육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더라고요. 요즘 애들 사춘기 금방 오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사연자님하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맞벌이라서 애한테 미안한 순간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애를 혼내지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너무 속 썩이는 성인 자녀로 자랐죠. 사연자님은 어떠셨을지 사연만 봐서는 당연히 몰라요. 그동안 가족 사이에서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애가 이 모양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걸 이제 와서 훈육하는 입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 정도 되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건 어떤 경로로든지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변하는 거지 부모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죠. 근데 그 동기부여가 부모를 통해서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연에서 자녀분 자체의 문제가 뭘까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건 정리 못한다, 지각할까봐 걱정이다, 이 정도인데요. 이런 건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사니까 답답해서 몇 마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진짜 고치겠다고 잡돌이하면 성인 자녀하고 당연히 사이가 틀어지죠. 정리 못하고 어질러 놓는 그 정도가 온 집안을 그렇게 만들면서 내 삶에까지 지장을 준다, 이 정도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제 성인이 됐으면 자기 방은 자녀분의 독립적인 영역이에요. 자기 방만 정리 못하고 하는 거면 그냥 눈 질끈 감고 알아서 살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대신 치워주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각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무슨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기차 놓칠까봐 옆에서 전전긍긍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시간 개념 없이 굴다가 기차 놓쳐서 고생도 해보고 해야 스스로 고칠 기회도 생기죠. 이런 거 저런 거 보기 너무 힘드시면 졸업하는 대로 독립시키세요. 이 무렵이 되면 이제 자녀를 교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셔봤자 달라지지는 않고 사이만 나빠져요. 어차피 안 고쳐지는 거 사이좋게라도 지내자 하고 생각하세요. 부모하고 사이라도 좋아야 부모 핑계대고 자기 인생 망치지 않아요. 자녀분이 막말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사이가 나빠서 말다툼하다가 어느 포인트에서인가 괴물 버튼이 눌러져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작정 나를 우습게 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순간적인 그 감정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사연자님도 마음이 더 편하실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셔서 이런 마음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 따님한테 나쁜 대접을 받는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다툼 끝에 욱해서 나오는 말이면 점점 관계 개선이 되면서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습관이 된 거면 이건 사연자님도 이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모한테 그런 말을 들어도 자존감이 망가지는데 내가 내 재원을 다 동원해서 키운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되면 심각한 정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조바심 내면서 자식한테 다가가고 상처받고 이런 걸 반복하지 마시고 일단 거리두기를 해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연자님 화법에 문제가 있든 자녀분이 타고나기를 나쁜 성격이어서 그렇든 그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하는 쪽으로 관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즘 성인 자녀하고 같이 사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얘가 인사를 안 한대요. 부모님이 퇴근을 했으면 다녀오셨냐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말을 해도 흘려듣는다. 이러시더라고요. 우선은 나는 자녀에게 먼저 인사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현관 들어오면서 나 왔어.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면 오셨어요? 이렇게 대답이라도 하지 않나요? 그거면 되는 거죠. 어른이 오셨는데 자식이 인사도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혼내면 더 거부감만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사를 안 하다가 사회 나가서 사회성을 갖추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으면 그때 시키지 않아도 인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분들은 이제 자기가 교육이나 교정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동등한 어른 대 어른 관계 이렇게 생각하고 바깥에서 다른 사람한테 뭐 이런 말하면 싫어하겠지?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대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독립을 준비시키셔야 되죠. 만나기만 하면 말다툼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뭐 집안일 다 해주고 내 인생하고 재산 희생해서 지원 다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인식해요. 짜증나지만 나한테 당연히 뭘 해줘야 되는 사람. 이거 너무 슬프잖아요. 20살이 갓 넘은 자식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도 어설프고 저 아이를 독립시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시기부터 부모하고 자식은 서로한테서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서 독립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도 자식한테서 독립해야 되죠. 어른 대 어른으로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관점이 보일 거예요. 내가 너를 어른으로서 존중해준다. 이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너도 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겨야 하는 대상이라고 이쪽에서 인식하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오류가 생겨요. 왜냐면 자식은 이제 자기도 어른이니까 수평적인 소통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원하는 건 수직적인 태도가 되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쉬워요. 진짜 최악인 게 어릴 때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하셔야 서로한테 좋아요. 어떤 분들이 자식 때문에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정도 되나 보다. 이러면서 듣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직장인.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사연자님 따님은 일단 사연만으로 봐서는 독립이 안 되는 문제가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정서장애가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고립청년, 은둔청년 문제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 돈을 주니까 먹여 살려주니까 앞가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다. 경제적 지원을 끊으면 그제야 1인분 할 거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이거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무기력증, 우울증 그런 게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면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 게 아니면 독립을 준비하세요. 사연자님도 자식 인생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냥 앞으로는 내 인생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오히려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사연자님한테 드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자식하고 사이라도 좋아지자. 오늘은 요즘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사연을 채택해봤어요. 쑥수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